여수의 한 파출소가 화살총 테러 습격에 부실하게 대응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 정상 근무를 한 것처럼 근무일지까지 조작하며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에서 권역별 1인 2표제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잠정 결정하면서 표가 분산되지 않도록 호남 대표주자를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강진군 의회에서 32세의 여성 의장이 탄생하면서 지방의회 개원 이후 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이라는 타이틀로 지방자치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정치권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여수의 한 파출소가 화살총 테러 습격에 부실하게 대응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날 당시 아무 일 없이 정상 근무를 한 것처럼 근무 일지까지 조작한 것으로 K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화살총 테러가 발생한 지난달 30일 새벽 여수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은 모두 7명. 2인 1조로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맞대응을 하기는커녕 숨어서 112에 신고를 하고 도망가는 범인을 추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112 신고하고 또 이거 더욱 큰 문제는 이런 부실 대응을 숨기기 위해 근무 일지까지 조작한 의혹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새벽 2시 16분. 당시 경찰 7명 모두 파출소에 모여 있었지만 근무 일지에는 2인 1조 한 개 팀은 내근을, 2개 팀은 순찰을 나간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화살총 테러가 일어나 경찰서 전체에 비상이 걸렸는데도 아무 일 없이 정상 근무를 한 것처럼 조작한 겁니다. 근무 일지에는 01시부터 03시까지 순찰 근무로 되어 있는데 그 순찰은 나가지 않고 손에 상황 하면서 경찰은 파출소 습격 부실 대응에다가 근무 일지 조작까지 파악했지만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지난 닷새 동안 쉬쉬하며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지금 정의를 좀 파악 중에 있고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향후에 재발 방지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살상 무기를 든 범인을 눈앞에서 놓치고 도심 속을 12시간 동안 활발하게 방치한 여수경찰서. 경찰은 112 신고 녹취록, 파출소 CCTV, 근무일지를 공개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파출소에 화살총을 쏜 20대는 은행을 털기 위해 시험 삼아 범행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화살총을 쏜 A씨는 외국에 나가 살려고 돈이 필요했다며 은행을 털려고 했는데 일반인 상대로는 연습이 안 되고 시험 삼아 파출소를 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40만 원에서 50만 원 가량을 주고 화살총과 화살촉 등을 산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 집에서 화살총과 화살총 4개, 가발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고 화살총이 살상용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모의 총포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28 전당대회에서 권역별 1인 2표제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2표 중 1표는 투표자가 속한 권역의 후보자에게 행사해야 할 지역 인센티브로 해석되는데 표가 분산되지 않도록 호남 대표주자를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8.28 전당대회 룰을 확정했습니다. 선거인단 비중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25%, 일반 당원 5%로 변경해 대의원 비중을 줄이고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늘렸습니다. 최고위원은 권역별 1인 2표제를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 한 표는 자유롭게 투표하고 나머지 한 표는 투표자가 속한 권역 후보자에게 행사해야 해 지역 의원들의 지도부 입성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인 여론을 청취해야 할 지도부에 호남, 충청, 영남 출신의 의원들이 진입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그러한 제도들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을 기준으로 호남과 제주의 민주당 대의원, 권리당원 수는 21만 7천여 명으로 수도권 다음으로 많습니다. 비대위가 확정한 전당대회 룰이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호남과 제주권역 후보가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표가 분산되지 않도록 단일 후보를 내세워 실종됐던 민주당 내 호남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광주 전남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단일화할 수 있으면 단일화해서 반드시 최고위원회 진출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최고위원에 나설 광주 전남 의원으로는 김승남, 송갑석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 김혜재 의원도 출마를 고민 중입니다. 최고위원 후보 등록이 오는 17일로 예정된 가운데 호남 의원들이 후보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강진군 의회에서 32세의 여성 의장이 탄생했습니다. 지방의회 개원 이후 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는데요. 부의장까지 여성이 맡아 지방자치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보미 의원이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의회 출범 이후 역대 최연소 의장이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제9대 강진군의회 전반기 의장 김보미 의원. 32살의 나이로 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 전국 최연소 여성 의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정말 막중한 책임감으로 변화와 혁신으로 정말 이번에 정말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자 명인인 아버지를 따라 청년 도예가로 활동했던 김 의장은 지난 8대 의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맡아 민생 현장에서 주민들과 호흡했고 임기 4년 동안 의정활동비와 수당 전액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출직으로 출사표를 던져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 적합도 1위로 공천을 따냈고 본선에서도 강진군 의원 당선자 중 최고 득표를 얻었습니다. 기존의 정치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젊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강진군이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선출이 된 것 같습니다. 청년 의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을 살리고 청년이 돌아오는 강진을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부의장 선거에서도 여성인 유경숙 의원이 선출돼 강진군 의회는 첫 여성 의장단을 배출했습니다. 작은 농촌 마을에서 지방자치의 혁신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 대학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지역 정치권도 정부에 대응해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반도체 학과를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고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건 지역 대학들입니다. 지역 대학도 반도체 인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며 정부의 수도권 중심 반도체 인력 육성 정책은 지역 소멸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인력을 균형 있게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생산의 모든 공정이 다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도 필요하고 전문대학생도 필요하고 사연제 대학생도 필요하고 석박사학생도 필요하다 이거 자체만. 그래서 같이 아울러서 광주시는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광주시가 AI 대표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 인재가 필수적이라며 담당 부서를 설치해 지역 대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함께 반도체 특화단지 300만 평도 조성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게 가능하려면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할 듯 싶고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대학을 먼저 살려야 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학과의 증원을 수도권에 한다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도 역시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비수도권 대학 127곳이 참여한 지역대학 총장협의회는 내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인력 양성 기회를 지역대학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의 장애인 콜택시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콜택시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지만 차량 증가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김대덕 씨. 콜택시를 이용할 때마다 배차 시간이 오래 걸려 많게는 2시간까지 차량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솔직히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그건 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난 2018년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돼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도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수요가 대폭 늘어난 상황.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차량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여전히 운행 차량 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와 운전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는 거고, 이게 대기자가 많으면 저희들도 이제 그거 수치적으로 보고 있으면 암만 해도 좀 압박을 느끼죠. 부담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차량 부족 문제와 불안전한 인공지능 배차 시스템으로 인해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와 운전자 모두 불편을 겪고 있는 겁니다. 센터는 지난 6월 차량 공급을 늘릴 계획이었지만 차량 담당 업체와 차질이 빚어져 일정이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업체 측하고 뭔가가 안 맞아가지고 무산이 돼버린 겁니다. 비용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거에 그냥 2달 이상 딜레이, 사실은 여름 되기 전에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백지화 돼버린 거죠. 센터 측은 오는 8월에 예산 5억 원을 투입해 바우처 택시를 시범 도입하는 등 차량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올 상반기 22,500여 대를 생산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상반기 반도체 관련 부품 수급난과 화물연대 파업 등 어려움 속에서도 22,500여 대 생산을 이뤄냈으며 지난해 9월 신차 캐스퍼 양산 시작을 기준으로는 누적 생산량 3만 5천 대에 이릅니다. 그동안 공장 건설과 시설 마련, 인건비 등으로 기록된 회계상 적자는 신차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습니다. 민선 8기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으로 김광진 전 의원이 내정된 것과 관련해 지역 문화계가 강력한 유감을 전했습니다. 지역 문화교류 호남재단은 이번 인사를 지켜보면 강기정 시장이 문화경제부시장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는지 근본적인 의구심이 든다며 문화경제부시장 인선 기준을 중앙정부와의 관계, 예산 확보의 용이성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가 지녀야 할 가치와 철학의 빈 곳만 확인해주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280명, 전남에서 385명이 감염되면서 모두 66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들어 평일 기준으로 400명대를 유지하다가 600명대로 급증한 겁니다. 여수에서는 가족 간 감염으로 14명이, 순천에서도 가족 9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집단 감염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산하기관장 인사에 대한 질의를 받고 민선 8기에는 변화와 혁신을 보여달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개발공사 사장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또 산하기관장들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에 도화선이 됐던 이한열 열사의 35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월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인 고 배은심 여사의 별세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추모제는 한동건 이한열 기념사업회 이사장 인사말과 이한열 열사의 친누나인 이숙래 씨의 추모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추모식에 참석한 이한열 열사의 동문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농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며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나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지역대학이 재난안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힘을 모읍니다.
광주광역시는 재난안전 분야 재난안전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전남대와 호남대, 광주대가 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정 대학에는 1년간 4천만 원의 시비가 지원되며 각 대학은 재난관리론과 안전관리론을 필수 과목으로 현장 실무 중심의 석박사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었던 광주에 면허 시험장이 신설됩니다. 광주광역시는 북구 삼각동 일원에 국비 260억 원을 들여 차량 검사와 면허 시설을 갖춘 운전면허 시험장 설립에 착수했습니다. 신설 시험장은 내년 초 실시 설계를 거쳐 공사에 들어가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